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장미가 끝없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장미 왕국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장미 왕국에는 세상의 모든 꽃을 다스리는 여왕이 살고 있으며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어린 소녀 클레어는 이 전설에 매료되어 장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클레어는 매우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장미 왕국의 비밀을 알아내고 여왕을 만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는 자신의 강아지 루이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물을 챙기고 마을을 떠나 장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미 정원에 도착한 클레어는 형형색색으로 펼쳐진 장미들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마법에 걸린 듯 보였고 길을 잃기 쉽도록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 깊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루이와 함께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넜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신비로운 나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이곳의 비밀을 알고 보니 꽃의 영혼들이며 그녀가 여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용기와 진심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클레어와 루이는 다양한 도전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노래를 불러오는 나무들과 거대한 넝쿨을 품은 덤불을 지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끈기 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비의 안내에 따라 클레어는 마침내 장미 왕국의 중심에 있는 화려한 성을 발견했습니다. 성의 정원에는 눈부신 빛을 발하는 장미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곳에서 클레어는 드디어 꽃의 여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왕은 클레어의 용기와 인내심에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왕은 클레어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법의 장미 한 송이를 주며 이 장미는 그녀가 진실한 마음과 용기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는 마법의 장미를 활용하여 마을에 많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며 클레어는 마을의 용감한 소녀로 기억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장미 왕국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끝자락에 에밀리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는 숲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마법의 꽃밭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꽃밭에 꽃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힘을 가진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그 꽃밭의 전설을 듣고 모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꽃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서둘러 배낭을 꾸리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고 에밀리는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숲속의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며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새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작은 폭포의 소리 등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에밀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나무 문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무 문은 마치 옛날 고성의 문처럼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그 문을 당겼고 놀랍게도 문이 열리면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을 지나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꽃밭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꽃밭은 각양각색의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에밀리는 그 색상의 조화로움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꽃들은 마치 살아 숨쉬듯 파도처럼 흔들렸고 그 향기는 에밀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꽃밭의 중심부로 더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난히 빛나는 한 송이의 꽃이 있었습니다. 그 꽃은 황금빛을 내뿜으며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그 꽃에 다가가자 그녀는 꽃에서 나오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감하고 마음씨 고운 소녀여 라고 꽃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법의 꽃밭을 지키는 수호자랍니다. 당신에게는 자신과 당신의 친구들을 돕기 위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에밀리는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선한 마음을 담아 친구들과 가족을 위해 소원을 빌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에밀리는 그녀의 마을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빌었습니다. 이 소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끝없는 수확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그녀는 병든 친구가 건강을 회복하길 빌었습니다. 친구는 곧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모두가 기쁨에 넘쳤습니다. 마지막 소원에서 에밀리는 자신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꽃밭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의 꽃은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의 마음속에 그동안의 모험과 배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언젠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마법의 꽃밭은 영원히 그녀의 기억 속에만 남았지만 에밀리는 이 모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배웠고 그 교훈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해져 내려와 마을은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 위에는 오래된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는 루시엔이라는 다정한 할아버지와 그의 검은 고양이 누아르가 살고 있었죠. 몽마르트르 언덕은 파리에서도 가장 예술적인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화가와 음악가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루시엔은 그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누아르가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사라져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누아르가 사라진 후 이른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자 루시엔은 걱정이 되어 고양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에는 어두운 골목길이 많았고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찾기 위해 그 모든 길을 지나보았습니다. 그때 한 골목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을 보게 되었죠. 그곳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누아르가 한 무리의 작은 고양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양이들은 이상하게 빛났고 주변 공간도 꿈속 같은 느낌을 주었죠. 루시엔은 헉 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바로 전설 속 몽마르트르의 마법 고양이들이었어요. 이 고양이들은 예술가들의 영감을 주기 위해 밤이 되면 나타나는 신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춤추는 누아르는 이 고양이들의 리더였던 거죠. 루시엔은 깜짝 놀랐지만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양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였다니요. 마을에서는 누아르의 존재 덕에 예술가들이 더 많은 영감을 받고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루시엔은 고양이들과의 비밀을 간직하며 더욱 많은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대했죠. 그 후로도 몽마르트르는 항상 창의적인 활동과 마법적인 순간으로 가득 찼고 루시엔과 누아르는 그곳에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누아르와 할아버지 루시엔은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늘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답니다. 그리하여 몽마르트르의 신비한 고양이는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전설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궁금증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로시는 마을 근처에 있는 커다란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숲에는 마법이 숨겨져 있고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죠. 그러나 로시는 그 숲에 대해 이상한 매력을 느끼곤 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로시는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로시는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마을 사람들이 말한 대로 무성하고 깊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부서지며 내려오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로시는 나무 사이를 지나며 이끼가 낀 바위를 관찰하고 작은 동물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커다란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숫가에 피어있는 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똑같지 않았고 각 꽃들은 모두 다른 색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물끄러미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발걸음을 호수로 옮겼습니다. 물속을 쳐다보니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마치 물이 거울이라도 되는 듯 또렷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로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 앞에 흰 사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사슴의 눈은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고 천천히 로시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놀랐지만 로시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사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깊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마법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감한 소녀요. 로시는 깜짝 놀라 사슴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슴이 말을 할 수 있죠? 로시가 물었습니다. 사슴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마법이 있는 곳이다. 내가 이 숲에 들어온 것은 내 안에 숨겨진 힘에 대한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이지. 사슴은 로시에게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요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마을을 위협하는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시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그녀에게 마법의 원리를 가르쳐 줄 사람, 즉 숲의 마녀를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루시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사슴이 안내하는 대로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 앞에서는 나이가 많은 마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루시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녀는 루시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루시는 마녀의 가르침 아래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 동물들과 이야기하는 법, 그리고 마법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마을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시는 곧이어 닥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은 위험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루시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법의 숲과 그곳의 친구들을 언제나 그리워했지만 또한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루시는 그녀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란 용감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오래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